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비장합니다. 총선 전날인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아무런 의미 없는 재판 출석을 위해서 또 재판장에 나가셨습니다. 재판장에 나가시기 전에 이 적전지를 돌아보고 싶다. 재판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어저께 일부 그 유세장에서 하셨는데, 검찰이 아예 구인을 하려고, 만일에 그 시간대에 안 나오면 아예 현장에서 체포 형태의 구인을 하려고 준비를 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만일에 지방을 가셨으면 아마 연설도 못 해보시고 강제 구인되는 모양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 출두하시는 걸로 행선지를 정하셨고, 재판장 들어가시기 전에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찬 목소리로 야당 그 대표로서 하지 못하는 이 선거 동료 민주당 지지 업무를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해달라고 호소하고 재판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요거 한 1, 2분만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약간 울먹이세요.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주권을 배반한 국민을 거역한 정권의 엄청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7군데의 초접전지를 부탁을 하고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진주, 강릉, 포천, 동두천, 서산, 보은, 공주 이렇게 7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보게 되면요, 이게 초접전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선거의 양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거 복지면 텃밭이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지는 데인데, 그냥 원래. 무조건, 아니, 아예 관심도 없던데, 그냥 한 수 내려놓고 있던데, 특히 포천 같은 지역이나, 서산, 보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민주당 후보가 그 싸움이 제대로 이루어져 본 적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강릉은 권성동이야. 그렇지. 근데 이 지역이 초접전지, 2% 이내에 초접전지로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직접 돌면서 오늘 유세를 하고 싶으셨는데 억지로 법원 재판에 끌려 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다. 뭐 당연히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똑같은 사례로요, 과거에 우리 빠루나베가 선진화법으로 해갖고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앞전번 총선 때 재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베를 비롯해서 장제원, 황교안, 김성태 이런 20명이 넘는 빠루를 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폈던 이 의원들은 증거가 다 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증언과 CCTV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 재판을 미뤄줬어요. 사실 국회 선진화법 그거를 어기면은 출마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4년이 지났어. 그때도 재판을 미뤄줘가지고 일단 선거에 나갔단 말이야. 물론 나경원 떨어졌죠. 황교안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떨어지고 말고가 아니라 4년 전에 그때 미뤄뒀던 재판이 아직도 1심 선고가 안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국진당이 대우받고 있는 법인 거고 재판이 재판인 4년째 거고. 안 되고 있어요. 네. 4년째. 그래서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4년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경원은 사실상 출마를 못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맞잖아. 지가 빠루 들고 문 따고 시위하고 불법 저지르는 거 맞잖아요. 근데 빠루는 자기가 옮기는 과정에서 사진 찍힌 건데. 어찌 됐거나. 어쨌든 그 선진화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 막 감금하고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빼박이에요, 빼박.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법치판을 당하고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꾹 누르고 악법도 거기다 소크라테스의 심정이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셨고요. 그쪽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우리 지지자들의 응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이 연고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경남 진주갑 갈상도, 강원 강릉 김중남, 경기 포천 가평 박용구,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을의 남병근, 충남 서산 태안의 조한기,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이재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박수현. 자, 이 분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혹시라도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련된 지역에 아시는 분이 있으신 유권자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부 말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현재 선거 판세가 이제 거의 그 마지막 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특별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뭘 해봐야 오늘 뭐가 뒤집히겠어요. 네, 오늘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는 이제 대세의 흐름에 맞춰서 뭔가 마무리를 지어가는 상황인 건데 현재 초접전지 내지는 접전지로 초박빙으로 분류되는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수도권 초박빙 지역들 31곳을 나열했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11곳인데요.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영등포을, 동작을,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그리고 광진을까지입니다. 광진을이 껴있네요. 네. 네. 짜증나. 짜증나네요, 참. 얼마나 대인배야. 이재명 대표. 얼마나 대인배야. 광진일도 해주잖아, 세상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 뇌피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31곳, 사실 이 31곳들 중에 우리가 뒤진다. 그러니까 10% 안쪽 대이긴 해요. 오차 보면 한 7, 8%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7, 8% 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적인 구역 안에서 우리가 뒤진다라고 하는 거는 한 4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약 50군데에서 55군데 정도가 현재 10% 안에 붙어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37곳과 지역 한 4, 5곳 정도가 오차범위 7, 8% 안에 현재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사실 뚜껑을 까봐도 결과가 뻔한 거예요. 여론조사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막 10%씩 뒤집혀서 오차나는 여론조사가 요새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세와 열세 지역은 사실상 이미 결정이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충분한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은 55개 정도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지역이
최소한 80% 이상 많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한번 희망 회로와 절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시다. 만일에 50군데가 넘는 이쪽 지역에서 민주당이 전부 다 진다 라고 얘기하면 몇 석이 될까요? 몇 석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짐이 120석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지역구로. 그리고 거기에 비례를 저는 10석 이하로 봅니다만 넉넉 잡고 한 13석을 보태준다고 하면 약 136석까지 가능한 수준의 현재 진행형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국힘이 최대치로 이 접전지 55곳을 다 이긴다고 쳤을 때 역으로 민주당이 만일에 이 접전지 55군데를 다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약 민주당이 223석. 아이고야. 이거는 지역구 아니라 보태가지고. 다 합해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만일에 국짐이 100% 다진다 그러면 국짐의 지역구 득표 가능 숫자는 70석 중반이 돼요. 그러면 거기 13석 보태면 85석 정도? 뭐 88석 정도. 90석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최상과 최악의 결과입니다. 즉, 많이 지더라도 130석. 많이 이기게 되면 90석만 주고 끝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200석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니. 100석 미만으로. 200석 이상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 나 사실 수상하고 수스러울 때가 많아. 그러면 승률을 저쪽 애들이 8할 이상을 올려야 돼요. 접전지에서.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손해보고 똔똔이만 친다. 딱 반씩 갖고 간다고 치자고. 한 26석씩, 27석씩 갖고 간다고 쳤을 때는 190대 110석 정도의 행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심 밝히시라고 도대체 누구 편이시냐?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저는 민주당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수상하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다 같은 마음이에요. 안 수상해요. 제 일단 목이 외모부터가 저쪽이야. 외모나 목소리 이런 게 우리 쪽은 다이어트 한 사람이야.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속옷은 빨간색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 계시네요. 밀정 아니냐? 예. 어머. 속옷이 보이나 봐. 어머. 왜 내가 오늘 빨간 걸 입고 왔지? 송세작 TV 나왔다. 큰일 났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승리는 의심치 않으셔도 되는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돼도 원내 일당은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은 돼 있는데 이왕이면 200석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200석 이상을 하려면 접전 지역 50개 지역 중에 55개 지역 중에 30개만 따면 200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하면 200석을 넘어서 210석, 진짜 심하게 보면 220석까지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범야권 안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마음은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게 설레발이 될까봐 다들 또 불안해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어. 보수나 진보가 전부 다 10% 이상 이긴다고 나왔어. 근데 그런 지역구가 뒤집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이제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주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로 봤을 때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게 전국에 50군데밖에 안 된다니까. 우린 여기만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진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평소 같으면 야 내가 내 표 찍기도 바쁜데 언제 뭐 내가 다른 지역 부산 지역 이런 데다가 전화 한번 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도 보이는데 분명히 또 선거법으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진짜 조금 안전하게 200석을 훌쩍 넘기는 게 맞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을 100석이 안 되게 만드는 거. 예. 그래서 벌써 저쪽에서는 20명 이상을 22명 정도를 선거법으로 고발해서 날리겠다. 이런 그 잣 같은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걔들이 붙이는 게 사표 안 되게끔 투표 잘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찍으면 민주당 선거법 걸려있는 사람들 찍으면 사표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표 될 수도 있죠. 그럼 뭘 걸어갖고 또 얽어맬지 모르니까. 하지만 사표가 된다고 해서 그게 국짐으로 가요? 가는 건 아니에요. 또 보고를 하잖아. 그렇지. 일단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해. 그리고 지들은 안 걸릴 것 같아? 우리 쪽에서 20석 날리면 지들도 최소한 5석에서 10석은 날려야 돼요. 그럼 보궐 가서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궐 가면 오히려 지들이 더 손해일걸? 보궐 가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지. 우리는 그럼요. 더 좋은 후보를 낼 수 있거든. 따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진짜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왕 이기려고 하면 대승 180석 대승, 190석 대승, 안 돼. 199석 대승이 아니라 반드시 200석 이상의 압승을 거둬야 돼요. 그렇죠. 압승.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인 찾기, 1인당 3표 모으기, 전화 한 통화 돌리기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진짜로 전화하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원래 민주당 지지자니까 어떤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주변은 별로 분위기가 안 좋나 봐요. 근데 비례를 못 정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비례도 요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누구 뽑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진짜 저 오늘 미용실 갔는데 저희 미용해준 선생님이 저 누굴 뽑아야 될지. 근데 제가 평소에 이 선생님하고 머리 해주는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언론사 소유주가 다 건설사고 언론이 다 거짓말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해놔서 선생님이 오늘 먼저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못 정하셨어요. 제가 고객님 말씀을 듣고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몰라서요. 그래서 쉽게 알려드려요. 그냥 내일 일찍 하시라고, 선거 일찍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2장을 받으시잖아요. 정말 쉬워요, 선생님. 이거 하고 알려드릴게요. 네. 아래쪽은 보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번호 필요 없고요. 그냥 정말 쉽게 알려드렸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이 얘기를 꼭 하세요. 꼭 하셔가지고 제일 쉽게 투표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모르겠다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